어떤 걸림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발목 잡을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보자면 나는 가장 큰 것이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20년 전만 해도 1.3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었을 텐데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의 그 잠재 성장력이 제로가 되고 뭐 이런 암울한 그거의 그 최대의 걸림돌이 나는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4명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등한시했어요, 오히려. 저는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 인구 절벽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면서 쓴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십조 아니에요.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뭐니 해도 한국의 두 번째 걸림돌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맹을 하거나 연맹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차이 때문이죠. 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그 나라의 그 인권이라는 것은 점점 정부와 공산당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협상 수석 대표를 했는데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정체성으로 삼겠다. 개방된 시장 경제를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겠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급 체계, 프로덕션 네트워크의 요소에 네. 우리의 물건이 중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생필품에 중국의 많은 물자들이 엉켜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생존 방정식의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봐야 될까?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존재로서 한국이 어느 정도로 중국과 하겠느냐? 분명하게 해야죠.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 어떤 국가 운영 체제에 정면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일정 선에서 합의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음 정부에 아마 중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인식의 공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종의 조공국가 역사 인식, 그건 단호히 거부해야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의 공산주의, 그 사람들은 뭐 새시대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새시대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해야죠. 그거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자강해야 되겠다는 우리 자신의 자체적인 결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힘에 있어서 소위 국력에 있어서 1, 2, 3, 4등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죠. 그 나라하고 하나의 적경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2개 적경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은 4나라, 거의 세계 1, 2, 3, 4등 하는 나라에 적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하고는 멀지 않냐 그런데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자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국력이라는 게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성력과 연성력,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있는데 제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4대 강국도 우리 것이 없으면은
생산이 안 되고 우리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영어로 해서 크리티컬 마진을 한 그 기술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